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58회차 골대법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본인만의 픽 만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이신데 밴드에는 가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골때리는 TV 밴드의 프로토 토론방 대표 골때리는 곰돌이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임재훈님께서 프로토 토론방 대표가 되셨고 하루에 한 번씩 프로토 주력과 부주력 추천 픽을 유튜브 게시글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중과 미적중을 떠나서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세비야 대 비아레알. 세비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비야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0%, 패 27%로 세비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33%, 패 22%로 세비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 일단 세비야는 수비에 에스쿠데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지만 백업 자원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어 보이고 비아레알은 주전 수비수 가스파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양팀 모두 전력상 큰 자원 이탈이라고 할 건 없어 보이고 홈팀인 세비야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맞대결 전적상 세비야가 홈에서 5번 동안 비아레알을 상대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걸리고 세비야의 최근 저조한 득점력으로 과연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팀 비아레알 역시 원정에서는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현재 18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 막판에 누가 먼저 골을 넣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비야의 승과 무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마음 편하게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 자, 브라이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라이턴의 승무패 확률 승 33%, 무 22%, 패 45%로 브라이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브라이턴의 승 0%, 무 40%, 패 60%로 브라이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고 아스날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인 측면으로는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최다 연무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 저는 역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이턴이 아스날을 상대로 최근 5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3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아스날의 강했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은 폭망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의 승리는 페널티킥 1골, 그라니트 자카의 10번 차면 1번 들어가는 프리킥 골, 그리고 부카요 사카의 칩샷으로 우기고 있지만 크로스 올린다는 게 잘못 맞아 들어간 개뽀로 골. 이렇게 운이란 운은 첼시전에 다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턴은 램프티 선수만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지만 아스날은 주전 수비수 마갈레스, 다비드 루이스, 공격의 윌리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적으로 이 경기 승패로 갈리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이 상대적으로 아스날에 강했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턴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번리 대 셰필드. 번리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번리의 승무패 확률 승 93%, 무 7%, 패 0%로 번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88%, 무 12%, 패 0%로 역시 번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번리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 한 번의 정배당을 받고 승리를 기록을 했고, 셰필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6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지난 리즈와의 경기를 보면 번리 승에 손이 정말 더럽게 안 가는데, 셰필드를 보면 더더욱 노답이라서 이 경기는 번리의 승과 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번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번리인 만큼 홈에서는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그 상대가 비슷한 전술이 셰필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드와 반스의 맞박을 이용한 크로스 전술이 셰필드의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보다는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팀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으나, 지금의 셰필드는 골 넣는 법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번리의 승에 무게를 두고 혹시 모를 무승부에 대비를 해서 번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사우스햄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우스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0%, 패 27%로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7%, 무 11%, 패 22%로 역시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으로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우선 사우스햄튼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상승세였지만, 데니 잉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난 뒤 득점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의 레드먼드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제공권에서 높은 신장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주전 수비수 베스테르가르드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사우스햄튼이 승리나 무승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왜 사우스햄튼으로 투표율이 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우스햄튼의 최근 상승세를 반영을 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리즈. 웨스트 브로미치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무패 확률 승 19%, 무 19%, 패 62%로 웨스트 브로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4%, 무 14%, 패 72%로 역시 웨스트 브로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웨스브로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고, 리즈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1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웨스브로는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죠. 샘 앨러다이스 감독으로 교체 이후에 보면 압박 수비를 통해서 상대팀이 유효 슈팅을 잘 할 수 없게 만들고 최소한의 효율성 있는 공격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을 리즈한테도 사용할 것이냐의 의문이 들고 있고, 리즈를 상대로는 이 새끼들 우리가 한번 이겨볼 만한데 라고 뛰쳐나가면 리즈의 역습에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상대 공격을 막아내면서 최소한의 공격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낸다면 웨스브로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웨스브로는 수비에 카일 바틀리와 키어런 깁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주전 자원들이 있어서 손실로 보이지는 않고, 리즈는 수비 자원의 로빈코, 리안 쿠퍼 선수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연속 무승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배제한 웨스브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에이바르. 바르셀로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바르셀로나의 승무패 확률 승 44%, 무 26%, 패 30%로 바르셀로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4%, 무 28%, 패 28%로 역시 바르셀로나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메시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 선수에게 공이 몰려서 메시가 묶였을 때 경기 풀어내기가 힘들었었다는 점을 볼 때, 메시가 출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바르셀로나 특유의 티키타카가 메시가 없음으로써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에이바르를 상대로 패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에이바르가 리그 17위에 맞지 않게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를 한다거나 소시에다를 상대로 무승부를 하는 강팀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경기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승리에 무게를 두겠지만 저는 이 경기 무승부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맨유 대 울버햄튼. 자, 먼저 지난주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무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중을 했죠. 저랑 맨유는 상성이 잘 맞지는 않지만 맨유 경기도 이렇게 가끔 적중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맨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유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15%, 패 30%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0%, 무 10%, 패 50%로 역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맨유는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울버햄튼 역시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의 수비 린델로프 선수의 부상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홈에서도 이제 원정만큼의 경기력이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버햄튼은 네토, 트라우레, 포덴세 선수가 히메네스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한 끗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맨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카디스 대 바야돌리. 카디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카디스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36%, 패 18%로 카디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29%, 패 14%로 역시 카디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카디스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고 패턴적으로 카디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카디스나 바야돌리드나 이 쓰레기나 저 쓰레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디스는 공격의 에이스 네그레도 선수가 최근에 터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홈 2점을 가지고도 바야돌리를 상대로 득점이 안 터져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야돌리 또한 쓰레기지만 최근에 세비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는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는 무승부로 간다. 저는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레반테 대 베티스. 레반테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반테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33%, 패 9%로 레반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6%, 무 33%, 패 11%로 역시 레반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은 레반테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3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베티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5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레반테는 주전 수비수 포스티고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미드필더의 캄파냐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이 정도 주전 자원들은 백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베티스는 주전 수비수 바르트라, 미드필더 카르발료, 카날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카날레스 선수가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는 선수로서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또한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 베티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레반테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그라나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그라나다의 승무패 확률 승 45%, 무 40%, 패 15%로 그라나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2%, 무 42%, 패 16%로 역시 그라나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그라나다의 공격수 다윈 마치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는 게 가장 커 보이고 발렌시아 역시 미드필더의 우로스 라치치, 이강인, 공격의 케빈 가메이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라나다와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 경기로 상대 전적에서는 발렌시아가 압도적이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그라나다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그라나다 역시 다윈 마치스 선수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그라나다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토트넘 대 풀럼. 토트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토트넘의 승무패 확률 승 52%, 무 35%, 패 13%로 토트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25%, 패 25%로 토트넘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풀럼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또 손흥민 선수가 교체해서 나간 뒤에 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손흥민이 나가면 빡친다. 이 말을 줄여서 손나 빡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손나 빡치는 일만 안 생기게 한다면 딱히 이변을 볼 만한 게 없어서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셀타비고 대 우에스카. 셀타비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셀타비고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47%, 패 6%로 셀타비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4%, 무 36%, 패 0%로 셀타비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모두 승리를 기록했고 우에스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경기 셀타비고에 딱히 주전 자원의 결장도 없고 아스파스 믿고 셀타비고 홈발 믿고 셀타비고 승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변의 가망이 안 보여서 저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뉴캐슬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뉴캐슬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28%, 패 56%로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0%, 무 40%, 패 40%로 역시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리버풀은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이 이미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한번 지랄을 해놨기 때문에 2번 연속으로 지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뉴캐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패턴적으로도 보이듯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도 없고 뉴캐슬이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으로는 리버풀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뉴캐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 엘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엘체의 승무패 확률 승 25%, 무 25%, 패 50%로 엘체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8%, 무 36%, 패 46%로 엘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엘체의 패배를 보고 있습니다. 엘체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도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과 결장자가 없이 스쿼드가 깨끗하다는 점으로 볼 때 버티고 버티면 무승부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 개삽질을 뒤로 한 채 최근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모드리치와 호드리고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출전 불가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 손실로 보이고 특히 축구토토 스페셜 100회차 3경기에 이 경기가 들어가 있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엘체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8회차 골대법과 간단하게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매 금액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건 뭐 어쨌든 제가 구매할 최종 픽이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고 저랑 똑같이 구매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주축이 돼서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하셔서 본인만의 최종 픽으로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뭐 멤버십 분들께는 골대법 정리한 것과 최종 픽 이미지로 해서 게시글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 많이 피곤한데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